4월 15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문재인 케어에 42조 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종합계획안을 심의했으나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첫 번째 종합계획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건정심의 보류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요.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에 경고장을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건정심 위원들은 정부의 의견 수렴 부족 등 절차상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특히 가입자 단체들이 낸 의견이 종합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건정심 위원은 결국 정부의 독단이 이런 상황을 불렀고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회의에 앞서 성명을 통해서 건강보험 적립금을 이용한 손쉬운 보장성 강화 대책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종합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대형 병원 환자 쏠림 현상에 우려를 나타내고 우려 전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1차와 2차,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지 않고 사실상 누구나 3차 의료기관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3차 의료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고 의료비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해결책으로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 임세원법, 즉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히고 다만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건정심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어 민주적인 구조라고 할 수 없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식약처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의 출시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했는데요. 당시 피부과 의사들이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이 사안은 식약처가 최근 사설 연구기관에 아토피 화장품의 효력을 연구해달라고 의뢰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아토피 피부염학회, 피부과 의사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식약처가 일부 화장품 회사의 요구에 밀려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 출시를 빠르면 상반기 안에 인가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빠른 출시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단체를 배제한 채 사설 연구기관을 고른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서정준 대한피부과학회 회장은 화장품의 질병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국민 건강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일선 개원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종웅 대한개원내과 의사회장에 따르면 일선 개원이들은 시범사업 참여가 힘들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등록 서류와 입력할 정보가 많고 그에 따라 진료 시간도 늘어나는데 보상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 진료를 하면서 시범사업을 설명해야 하고 환자의 동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바우처에 대한 설명과 SNS 문자 수신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등의 서류도 작성해야 하는데 3개월 단위로 이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시행해야 최대 수가를 받을 수가 있고 한 가지만 빠져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초기 교육 시간을 30분으로 잡은 것은 개원과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 회장은 본사업 시행 전에 현장의 상황을 잘 살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낙태죄 위헌 판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의료인 교육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그동안 불법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 중절술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교적 안전한 방법인 흡입술이나 내과적 임신중절술은 배울 기회조차 없었다면서 낙태죄가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침을 제시하고 의료인들의 교육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인공임신 중절을 한 여성의 약 90%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